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지난 권에선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시작했지요. 이번 권에선 본격적인 무술대회가 펼쳐집니다. 드래곤볼 3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4화 제목은 천하무적입니다. 오공과 크리링은 연전연승하며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단장한 야무치를 만나지요. 오랜만에 부르마, 오룡, 푸알도 모두 만납니다. 조금 더 멋진 장면도 있었지만 이 컷이 너무 평화롭고 천진난만해 보여서 좋아요. 35화 대전 결정,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선수들 소개가 나오고 밥을 엄청 잘 먹는 오공의 모습도 나오죠. 35화의 컷은 대진표를 잡았습니다. 1시합은 크리링과 박테리안. 박테리안은 커다란 덩치와 악취 그리고 괴력으로 유명한 무도가입니다. 2시합은 야무치와 제키춘입니다. 제키춘은 아직 어떤 정보도 나오진 않아요. 여자를 조금 밝히는 것 같다는 정도? 3시합은 란판과 나무의 경기입니다. 예쁜 여자 무도가와 소도승의 경기입니다. 4시합은 기란과 손오공이에요. 기란은 용족 몬스터의 모습입니다. 36화는 제1시합입니다. 1시합은 크리링과 박테리안의 싸움입니다. 박테리안은 더러움과 냄새를 앞세우는데 그 냄새 때문에 크리링은 힘을 못 쓰고 위기에 처합니다. 거의 항복할 뻔한 위기까지 처한 그때 오공에 넌 코가 없으니 냄새를 못 맡잖아 라는 응원의 기운을 얻은 크리링이 그를 제압합니다. 정말 추접하고 우스꽝스러운 시합입니다. 단행본 뒤에 실린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에피소드를 그릴 때 참 즐겁다고 합니다. 이번 무술대회에선 이 시합이 가장 좋아하는 시합이었다고 해요. 개그씬이 많아서 그 씬들 중에 하나를 꼽을까 하다가 그래도 무술대회이니 역동적인 전투 장면을 꼽았습니다. 한 컷 안에 뒤로 회피하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점프킥으로 공격까지 이어지는 모션이 참 인상적입니다. 37화의 제목은 제2시합입니다. 이 시합은 야무치와 제키춘의 시합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캐릭터로 숨겨두려 하지만 누가 봐도 무천도사라는 분위기를 팍팍 냅니다. 시합 자체는 무척 간단하게 끝나요. 야무치는 온갖 폼을 다 잡다가 제키춘의 권풍에 날아가서 장애패합니다. 그리고 끝! 제키춘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야무치를 이기죠. 38화 제3시합 제3시합은 나무와 란판의 경기입니다. 나무의 이름은 나무아미타불에서 란판의 이름은 란제리와 파운데이션의 줄임말로 여자 속옷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물이 없어 고생하는 고향에 상금과 물을 가져가기 위해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드래곤볼에 잘 없는 사연 있는 캐릭터, 의외로 액션이 잘 살아납니다. 란판은 자비 없이 공격하되 자신은 미인계를 앞세워 공격을 덜 받죠. 다만 나무는 평정심을 지키며 란판에게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차피 쉬어가는 코너라서 두 캐릭터의 시합 양상이 잘 드러난 컷을 꼽아보았습니다. 39화는 제4시합입니다. 기란과 오공의 시합이 시작됩니다. 그냥 실력으론 오공이 한참 앞섭니다. 체력, 방어력, 지구력, 공격력까지 뭐든 앞서지요. 다만 기란은 날 수 있어서 장애패도 피해가고 몸에서 나온 칭칭껌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 오공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화는 액션이 정말 좋아요. 기란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도회장을 평면으로 쓰지 않고 공중까지 이용해 수직으로도 쓰거든요. 오공이 기란을 잡아던져 하늘 위로 날리는 그 액션은 시퀀스 자체가 참 좋았는데 그래도 시합의 가장 큰 위기를 이번 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40화는 오공의 꼬리입니다. 칭칭껌 때문에 오공은 위기를 맞습니다. 기란이 오공을 껌째로 던져버리려 하거든요. 한 번은 근두운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제지하지요.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자신의 신체나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근두운을 쓸 수도 없이 다시 한번 내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오공에게 꼬리가 다시 생겨납니다. 기란이 오공에게 너 인간이 아니란 말이냐? 라는 대사를 하는 게 또 개그 포인트죠. 기란도 인간처럼은 안 생겼잖아요. 꼬리가 생긴 오공은 힘도 더 세지고 꼬리를 이용한 기술도 다양해지죠. 물론 부르마, 야무치, 오룡, 푸알은 오공에게 꼬리가 생긴 걸 크게 염려하지만요. 시합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오공의 모습을 보고선 기란은 기권을 신청하거든요. 꼬리가 다시 생겨 좋아하는 오공의 모습을 40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41화는 크리링 대 제키춘입니다. 제5시합 준결승 1시합의 시작을 앞서 약간 쉬어가는 회차입니다. 대회에 들어가기 전 선수들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크리링의 인터뷰로 이때 당시에 크리링의 나이가 13살, 오공의 나이가 12살인 게 공식 인증됩니다.
야무치가 제키춘을 무천도사로 의심하지만 제키춘은 절대 아니라고 회피하죠. 본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무천도사가 오공과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까진 매번 번역할 때쯤에 유행가를 썼죠. 빨간 책이었던 완전판 드래곤볼에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에 김미가 섞여 있었는데 이번엔 유행가가 아니라 무천도사가 정말로 좋아할 법한 저질가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에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2화 대공방전입니다. 드디어 수준 높은 액션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키춘이 크리링을 실력으로 압도하죠. 그래도 크리링이 이 공방 중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옆에서 크리링에게 조언하는 오공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고요. 본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걸 깨닫자 크리링은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여자 팬티를 던져 제키춘을 방심시키죠. 42화의 한 컷은 여자 팬티에 방심한 제키춘에게 크리링이 일격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 일격에 제키춘은 장애폐의 위기에 처합니다. 43화는 수수께끼의 제키춘입니다. 장애폐에 당할 위기에 처한 제키춘은 에네르기파로 다시 무투장에 돌아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크리링은 살짝 흥분하게 되고 빈틈이 많이 생기죠. 그런 크리링을 잔상권으로 가볍게 제압합니다. 크리링을 KO패 시킨 제키춘이 먼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본선 게임쯤 되니까 정말 한 컷만 꼽기가 힘들 만큼 멋진 장면들이 많아요. 에네르기파를 쓰는 장면은 언제 봐도 멋있고 펜선으로 장상권을 그린 것도 참 멋있죠. 그래도 굳이 이 컷으로 잡아봤어요. 아직 무천도사와 크리링의 실력 차이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팔만 움직인다는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서요. 44화 손오공 대 나무입니다. 준결승 2시합이 시작됩니다. 손오공 대 나무의 시합이죠. 크리링과 제키춘의 시합에 비해서 서로 공방합을 주고받는 액션이 많아요. 그래서 동선이며 배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합을 보고 시합을 치르며 오공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죠. 치열한 공방 도중에 오공이 회전 공격을 합니다. 공격, 수비가 모두 좋은 기술이었지만 조금 있다가 오공이 어지러워 쓰러지죠. 빈틈 가득한 오공에게 나무는 높이 점프해 천공 X자 권법을 씁니다. 이제 보니 나무와의 시합부터 본격적으로 공중전이 시작됐네요. 나중에야 진짜 우주급 격투를 펼치지만 이때는 아직 저런 터무니없는 기술도 생각하고 썼던 게 귀여워서 이 컷을 꼽았습니다. 45화는 대공중전. 오공은 천공 X자 권법을 맞지만 워낙 튼튼해서 일어나 다시 싸웁니다. 그 후론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의 추격전은 세로 컷으로 그렸는데 지금 봐도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나무와의 시합에서 오공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실력이 빨리 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체력과 센스의 승리로 오공이 나무와의 시합에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직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신선한 느낌이 나서 이 컷을 45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46화는 대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편입니다. 나무는 가난한 고향에 물이 필요해서 상금으로 물을 사가기 위해 시합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공에게 시합에서 지고 낙담하고 있는 그를 무천도사가 도와줍니다. 나무가 고향에 물을 가득 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나무에게 무천도사인 척 변장해서 자기의 분장이 탄로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요. 아직은 세상이 넓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며 자신이 무천도사라는 걸 제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편에선 무천도사가 참 속 깊고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이 편으로 꼽은 컷은 대회장입니다. 예전에 드래곤볼 Z 초무투전이라는 게임 때문에 대회장 전경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중에 대회장 전경을 하나는 꼽아두고 싶었습니다. 47화의 제목은 에네르기파입니다. 결승전답게 화끈하게 시작합니다.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무천도사도 그리고 무천도사랑 동급으로 오공도 서로 에네르기파로 맞붙습니다. 오공이 강한 적을 만나 설레어하는 모습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색깔까지 들어가니까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47화의 컷은 사제간의 에네르기파 교환으로 꼽았습니다. 48화 원숭이 흉내내는 손오공입니다. 본격적인 시합이 오고 갑니다. 무천도사가 먼저 치권으로 기세를 잡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패턴에 오공이 휘말리죠. 대응을 하기 위해 오공은 미친 원숭이 흉내를 냅니다. 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요. 이 화는 참 재미있고 역동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오히려 오공이 어릴 때의 격투 장면들이 성인이 됐을 때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인 것 같아요. 저런 표정들은 성인편에선 절대 나오지 않죠. 관건으로 오공이 무천도사를 공격하는 장면을 48화의 컷으로 잡아보았습니다. 49화는 제키춘의 역습입니다.
육체적인 공방에선 오공이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키추는 오공에게 최면수를 걸죠. 오공은 잠에 들어버리는데 부루마가 오공을 잠에서 깨워버립니다. 이번 화는 내용면에서 쉬어가는 느낌이 있었죠. 부루마가 오공을 잠에서 깨우는 장면을 49화의 컷으로 꼽아보았습니다. 50화 오공 최대의 위기입니다. 비슷한 실력의 두 사람의 시합은 결국엔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무천도사는 오공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최후의 비기를 꺼내지요. 만국 경청장이라는 이 기술은 상대를 꼼짝 못하게 포박하며 고통을 주는 기술이에요. 꼼짝 못하게 된 오공이 항복을 외치려는 순간 오공이 그만 보름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무술대회에서 누구를 우승시킬지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왠지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 장면도 작가가 무천도사와 거대 원숭이의 싸움을 그려보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들어간 느낌도 있어요. 50화의 컷은 오공이 패배 직전에 거대 원숭이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만국 경청장을 쓰는 액션이 정말 멋진데 그래도 이 한 컷을 이길 순 없죠. 여기까지가 소년편 3권입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시작으로 드래곤볼의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았죠. 첫 무술대회의 우승자가 누군지는 4권에 가야 나오겠네요. 4권의 컷들도 기대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